이슈K 시간입니다. 6.3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설 명절이 지나면서 전북 정가의 지방선거 분위기는 점점 가열되고 있는데요. 전북 정가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민심은 어떠한지 전북 교육자치시민연대 이경한 공동대표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명절 민심 얘기 먼저 해보죠. 많은 얘기가 오갔을 것 같은데 이 밥상머리에 오른 최대 화두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대략적인 얘기를 정리하자면 이제 전국적인 이슈,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이슈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대통령의 이제 주택 정책을 통해서 아파트 값이 얼마나 조정될 건가 이런 수도권을 중심으로 얘기되다가 결국 전주 그리고 군산 익산의 아파트 값이 오르고 내리고 이런 문제가 좀 화제거리가 됐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주식시장이 50천 피를 넘었는데 이런 정도가 과연 우리 실생활에 어떤 도움이 될 건가, 일상에 정말 도움이 되는지, 이제 반도체 중심에서 실생활 중심으로 생활 여건으로 좀 전환돼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지역 얘기를 한다면 완주 전주 통합 문제가 또 계속 주민들의 이슈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또 그 가운데서 이제 반도체 공장의 유치 문제, 송전선 건설 문제 등도 여전히 지역의 아주 중요한 현안 문제가 되었고요. 한편으로는 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선거 연대 혹은 뭐 연기를 연대하는 그걸 또 연기하는 이런 문제들이 또 논의가 되어 있고요. 또 도지사 후보는 누가 될 건가 뭐 이런 것도 중요한 화제거리가 됐을 겁니다. 네, 이 전북도지사 예비 후보로 나선 안호영 국회의원과 정원율 익산시장이 정책 연대를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현재까지 여론조사를 대체로 본다면 뭐 3등과 4등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뭐 낮은 지지율을 갖고 있는 후보자들이 뭐 어떤 반등을 꾀하는 그런 연대가 아닌가 싶긴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정책 연대를 한다고 했습니다. 안호영 의원은 이제 삼선 의원으로서의 정치적 능력과 그다음에 정원주는 시장은 삼선 시장으로서의 행정 능력 둘이 이제 시너지가 있지 않겠냐라고 했지만 이제 결국은 이제 정책 면에서는 뭐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크게 연대할 바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단일화라는 이름보다 정책 연대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도민들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그런 이제 정책적인 연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제 두 후보 간의 단일화가 다음 단일화로 또 이어질 것인지 뭐 이런 고민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아마도 후보들 간에 특히 이제 후보 간의 네. 합종 연행이 예측됩니다. 네. 예, 그런가 하면 이 교육감 선거 향방이 많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선거 100일 앞둔 이 시점에 한번 짚어주시죠. 네, 노병서 후보가 이제 사퇴함으로써 이제 교육감 선거는 이제 4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아마도 이제 선두권에 있었던 이제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이제 앞서 있는 형국이고요. 그런 앞서 있는 형국 속에서 이제 표절 문제가 이제 아주 심각하게 제기되면서 결국 법률적, 도덕적 문제에 심각해서 내상을 크게 입었다라고 보겠죠.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천호성 후보가 박스권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이남우 전 전북대 총장이 아주 이제 따라잡는 이런 형국을 좀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황호진, 유성동 이런 후보들이 이제 출판 기념을 통해서 이제 지지도를 높이려고 하는 이런 흐름으로 간다면 아마도 향후에는 뭐 2강 정도 그리고 2중 정도로 재편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아마도 교육감 선거는 민주당의 도지사 후보가 결정되면 아마 요동을 한번 또 치지 않겠나. 그렇다면 4월 초순까지는 지켜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지방선거가 코앞인데 선거구 획정이 또 늦어지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빚어지는 선거구 획정 늑장 행태 어떻게 봐야 할까요? 대체로 이제 기득권자들은 최대한 늦추려고 하는 게 행태입니다. 예,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왔지만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대략 이제 5월 정도에서 이제 정식 후보 등록하기 전까지는 최대한 미루어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이제 거대 양당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대 양당이 이제 두 당의 합의가 없으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합의가 없으면 선거구 개편이 어렵거든요. 이제 그런 합의는 아마 막바지 가서 이루어질 거라 보고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대략 50% 선에서 이제 적게 나오는
장수, 무주 이 두 지역이 이제 큰 이 개편의 핵심에 있는데요. 현행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본다면은 이제 1군에서 1도의원을 내지 못하는 이러한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극복하려면 결국은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는 의원 수를 좀 늘리는 방안이 그래도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무주, 장수 합쳐서 한 명을 한다든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5월 초순까지는 밀고 당기는 선거구 획정 문제가 계속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대통령 타운홀 미팅이 27일 이번 주 금요일로 잡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SNS를 통해 전북 지역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고 민심과 현안에 청취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마 새만금 투자 계획도 언급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전북의 이제 타운홀 미팅이 이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늦게 이제 형성이 됐어요. 아마도 이제 전북 정치권하고 청와대 그리고 정부 민주당이 합의가 늦게 이루어지면서 이제 형성된 거라 보는데요. 타 지역에서 많은 선물 보따리를 풀었거든요. 뭐 전북에서도 유사한 선물 보따리를 풀 거라고 예측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균형 발전 문제를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균형 발전을 가져줄 수 있는 전북의 핵심적인 요소들, 피지컬 AI, 새만금, 투자 문제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겠나. 오늘 뉴스에도 보도됐습니다만 이제 현대에서 뭐 10조 이런 얘기 나옵니다만 뭐 그런 이야기들을 가져와서 우리 도민들에게 선물 보따리를 잘 내놨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제 그 보따리가 말의 성찬으로 끝날 확률이 우리는 너무 많이 당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말의 성찬에서부터 진짜로 이걸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는 이런 요소가 있는지 우리 도민들은 눈을 부릅뜨고 좀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